예,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상속등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간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법정 기준이라는, 법정 상속 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민법은 1.5, 1 이렇게 이제 상속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법정 상속 지분입니다. 통상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 안 하고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합치면 3.5입니다. 원래 어머니는 3.5에 1.5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소수점이 나오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합니다. 이게 2분의 2 해서 어머니는 곱하기 2 하니까 7이 되고 여기 1.5에 1을 하니까 3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법정 상속 지분입니다. 근데 이 중에 원래 이런 거 있죠. 아버지 재산이 10억인데 예를 들어 아버지 재산이 7억입니다. 근데 이미 아들은 원래 그러면 2억을 가져야 되는데 옛날에 아버지한테 한 3억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원래 2억을 받아야 되는데 7억이니까. 그러면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근데 아들이 일방적으로 남은 4억에 대해서, 4억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요 지분대로 등기를 칠 수 있습니다. 원래 재판하면 없습니다. 또는 이게 딸이 아들한테는 많이 줬고 딸이 또 많이 간병을 했다 그래서 여기다가 유언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라 하더라도 아들이 이거를 이 지분을 기준으로 상속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의사와 딸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등기소에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신분자료, 등기소에서 보정받아서 띄면 됩니다. 인감도장 필요 없습니다. 막도장으로 됩니다. 요 상속등기는 그래서 상속인 중에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무사 가서 의뢰하면 그냥 쳐줍니다, 이거. 다만 이제 취득세나 뭐 이런 걸 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걸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딸이 유언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상속 등기 친거에 대해서 경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들고 등기소 가서 이거 잘못됐다 이거. 내가 유언을 받았으니 이거 세명 앞으로 되어 있는 거 나한테 옮겨달라. 이러면 옮겨집니다. 경정 등기입니다. 이럴 때 취득세 낼 필요 없습니다. 왜? 이 여기 냈거든요. 이 생각보다 이게 셉니다. 근데 이 경정등기는 뭐 등록세나 등기 뭐 수수료만 내기 때문에 몇 푼 안 됩니다, 이건. 제가 본 거는 거의 10만 원이 안 됩니다. 이거 1000만 단위로 나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유언이 있는 경우에 상속등기 쳐봐야 이 아들이 이거 갖고 싶어가지고 7분의 2 갖고 싶어서 상속등기를 쳐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해봐야 이렇게 딸이 경정등기 치면 취득세 낸 거만 손해다. 물론 나중에 여기다 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어차피 유언으로 넘어간다 이건 딸 이름으로. 이렇게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들이 이미 4억을 받았잖아요. 3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래서 원래는 유언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딸이든 어머니든 소송을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인데 우리는 줄여서 상계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에 재판을 하면 대충 아들은 빼고 많이 받았으니까 이렇게 나누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머니든 딸이든 판결문 들고 가서 등기소 가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렇게 경정등기를 해줍니다. 똑같이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뭐 유언이 다른 상속인한테 유언이 있는 경우 또는 자기가 상속분이 없어가지고 요거라도 찾으려고 확보하려고 등기를 친다 한들 상속 등기를 친다 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 상속 등기를 쳐서 경정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유언이든 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이든 이게 결과가 나올 때 경정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요 사이에 요 지분을 증여하거나 제3자한테 매각하거나 또 뭐 가처분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됩니다. 아들이 이렇게 지분 등기를 친 다음에 자기 지분을 자기 배우자, 며느리나 자기 아들, 손자한테 증여해버립니다. 우리는 소송 처음에 시작할 때만 등기부등본을 떼보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거 끝날 때까지. 특별한 일 없어서 안 떼보거든요. 판결이 확정돼가지고 등기를 치려다가 경정 등기를 하려다 보니 이미 소유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제3자로. 이런 경우는 등기소에서 안 받아줍니다. 경정등기 자체를. 이 경정등기는 원래 아버지에서 그대로 쪼개져서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요게 남아있는 경우 그대로 이때만 가능합니다. 이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 상속 등기에서 조금이라도 변동이 일어나면 경정등기 안 받아줍니다. 그럼 이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유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거는 내가 가져온 거죠. 그럼 이거를 뺏어와야 된다 이렇게. 5분의 3, 5분의 2만큼 뺏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 여기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이러면 결국은 사행위 취소소송, 사행위 취소소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근데 소송에서 꼭 이기냐? 요거는 물음표입니다. 질 수도 있습니다. 이기면 좋은데 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매각이 돼버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게 싫으면 요 아들을 상대로 원래 요건 없는 거죠. 5분의 3, 5분의 1 넘겨야 되는데 여기로 넘어가서 이걸 못 넘깁니다.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만큼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근데 어머니하고 딸이 가만히 있으면 배상해 줍니까? 역시 소송해야 된다. 이거 별도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문제점이 생기냐? 통상 이런 게 언제 생기냐면 이렇게 상속인이 있는데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가 있는데 원래 요게 실제로는 없습니다. 이게 뭐 얘가 초과 특별 수익자든 증여를 많이 받아서 상속분이 없는 당사자든 아니면 딸한테 유언이 있어가지고 권리가 없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가 막무가내로 등기를 쳐버린다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바로 가처분을 해야 된다. 이게. 자, 두 가지입니다. 유언이 있다. 유언. 그럼 바로 그냥 경정등기 신청하면 됩니다. 확인되면. 요게 요거죠. 예. 이렇게 와서 있을 때 유언이면 경정등기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송을 한다. 상속 소송한다. 그러면 가처분해야 됩니다. 이게. 왜? 요게 다른 데로 제3자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넘어가면 판결을 받는다 한들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 넘어가면. 그래서 요거를 딱 묶어두는 겁니다. 가처분으로. 예. 안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가처분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무에서는. 자, 유언이 있는 경우 바로 등기해야 됩니다. 그냥. 유언 등기.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바로 등기 치고 요렇게 돼 있으면 경정 등기하면 됩니다. 요렇게 안 돼 있다? 망자 이름으로 돼 있다? 그러면 바로 유언 등기. 유증.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입니다. 그래서 유증 등기 치면 되고 요렇게 등기가 돼 있다? 아들이 엄마나 딸 모르게 등기 쳐버렸다? 그러면 경정 등기 하면 됩니다. 자, 딸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7분의 2 등기 쳐놨다? 바로 가쳐버립니다. 그냥 이거. 예. 처음엔 없었어요. 근데 쭉 소송이 진행됩니다. 거의 끝무렵. 예. 끝무렵에 딱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 쳐놨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가처분을 해버립니다. 그냥. 예. 실무에서는 통상적으로 이게 소송할 때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재판 끝날 때까지 안 떼어봅니다. 확정은 되고 등기 칠 때나 확인합니다. 그냥. 예.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상 청구 취지 변경 마지막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최종적인 서면을 낼 때는 항상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별지 목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제 그 보통 이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리해 놓은 게 별지 목록입니다. 그 별지 목록에 있는 재산은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끝무렵에는 확인을 해서 등기가 안 되시면 그냥 받아도 되는데 등기가 되어 있으면 반드시 가처분을 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상속 인증의 상속 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법정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는 등기는 누구나 칠 수 있다. 다른 상속인의 동의 필요 없다. 근데 이 경우는 언제 발생하냐? 대부분 다른 상속인의 유언이나 자기가 많이 받아서 상속분이 없을 때. 그래서 유언을 받았다면 바로 등기를 쳐라. 아니면 경정등기를 치든가. 두 번째,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하기 전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곧바로 가처분을 하고 아니면 끝무렵 재판 끝날 때쯤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라. 그래야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상속인증 일부가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법정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는 상속 등기를 쳤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